자, 오늘 강의. 왜 나는 옛사람인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찌질하고 힘들어하는 것인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전 연인과 재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합리적인 생각인지, 이게 뭔 개소리야. 그렇다면 난 왜 계속 힘들고 다른 사람은 그럼 영원히 못 만나게 되는 것인가?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태 만난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전에 만났던 사람을 잊는 게 가능할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서히 다른 기억들로 묻혀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저장량이 한도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기억은 다른 기억들로 묻혀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이유가 있을 때 묻어뒀던 게 꺼내와서 생각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잊을 수도 없고 굳이 잊을 필요도 없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고 내가 손상되지 않는 한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잊지 못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저는 예전에 만났던 전 연인들을 생각해도 힘들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잘 사는지 궁금했다가 다른 생각으로 다시 덮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보고 있는 분이 많겠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생각나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꿈에서도 나오고 힘든 사람이 많을 것이거든요. 기억이 나도 저처럼 무덤덤한 것과 여러분처럼 아픈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덤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안정도 될 거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라는 것은 크게 이드, 자아, 초자로 분류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역동 이론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굳이 머리 아프게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간단히만 생각하자고요. 여기서 초자는 오늘 강의에서 필요 없으니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아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여러분의 분신이고, 이드는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이 내면 세계는 무척이나 합리적이어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내면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존재해요. 바로 스트레스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내 자아는 스트레스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이 연인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끼다가 어떠한 특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면 내면 세계는 먼저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것들을 떼어내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연인관계를 떼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내가 의존하지 못하는 관계이거나 이 관계에서 내가 의존을 받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면 관계를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이처럼 내면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기본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척이나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상대방과 재회하고 싶고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건 무척이나 합리적인 선택이고 내면 세계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면 세계의 반응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랑해서라고 합리화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 내면 세계가 진정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뭘까?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전 연인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꿈에서도 나오고 가슴 아파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대부분은 안정감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면 세계는 스트레스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안정되고 싶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에서 4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되게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부산에서 400만 원 월급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해. 여러분 갈 거예요? 굳이 내가 집도 정리해야 되고 친구도 정리하고 이 무모한 도전을 할 거냔 말이야. 내면 세계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굳이 행동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대인기피증이 있어. 대인관계를 새로 하는 것에 크나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서울에 다니는 직장에 내가 겨우겨우 적응을 해서 취직을 했어. 인간관계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적응이 됐단 말이야. 연인도 생겼어. 그런데 부산에서 월급을 한 100 정도 더 준대. 이직하라고 해. 안 옮겨요. 그 적응하는 것에 얼마나 두려웠고 내가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던 것인지를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됐고,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만족하고 안정되고 다른 방향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하겠지. 차라리 서울에서 굳이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전 연인을 그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히 합리적인 거라고.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으면 굳이 내면 세계는 새로운 상황을 모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면 세계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뭐하러 새로운 사람 만나. 야, 또 걔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할 건데. 아, 남자 다 똑같잖아.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적응할 거야? 너 그렇다고 뭐 작업은 잘하니? 그냥 편하게 전에 만났던 사람이나 만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잖아. 난 그게 편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내면 세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작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안 간다고 합리화하는 거야. 사실 마음이 안 가는 건 합리화예요. 마음이 안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건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안정되고만 싶거든. 새로운 사람한테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아, 제가 이 사람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 저 스스로도 아는데 자꾸 생각나고 괴롭고 너무 그 자신이 한심하고 싫어요 라고 하시는데, 한심한 게 아니라 내 자아는 당연히 내가 원할만 하니까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여러분은 한심하다고 자아만 비판해요. 자아 비판으로 인해서 애꿎은 자존감만 괜히 더 떨어져. 내면 세계는 당연한 거라서 원하는 건데 자꾸 네가 이상한 거래, 미친 거래,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의식하는 의식 세계에서 아무리 난 그 사람을 잊어야 돼, 다른 사람 만나야 돼 생각을 해도 내면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든 말든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주 헛된 노력이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 여러분이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의식 세계에서는 많은 준비를 할 거예요. 면접관 앞에서 표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아, 긴장하지 말아야겠다. 의식세계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해봐야 여러분 면접 처음 볼 때 어떻게 됐는데요? 바로 의식적으로 생각한 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머리는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안정감을 원해서 자꾸 옛사람을 찾게 되는 이 내면 세계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강의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이미 알고 있겠죠. 스트레스 관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도가 낮아지면 내면 세계는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 적절한 수면량과 건강, 그리고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규칙적으로 병행되어야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불가능한 분들도 많아요. 그럼 멘탈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원인은 상황적으로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뭐 시험 준비를 하느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정신질환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멘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휴식기를 두고 스트레스도가 낮아지면 뭔가를 하고 싶고 막 몸이 근질근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이성을 소개팅 말고, 소개팅은 빨리 관계를 결정 내려야 돼서 여러분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냥 이성 친구 관계적인 남사친, 여사친처럼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보세요. 여기서도 충분히 휴식을 했는데 아, 전 남친이 계속 생각난다, 마음이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마음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원했듯이 원하는 게 없어서라서 단순히 내면 세계가 그 상황을 다시 적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내면 세계에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적응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충분히 제외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만나고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많아요. 제외하시는 분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왜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냐고. 그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제외해도 너무 좋다. 난 너무 그런 제외는 찬성한다. 근본적인 문제만 알고 있다면. 하지만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너무 후회해서 제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신 좀 차려라. 자기 내면 세계 관리 먼저 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봤으면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해요.
충분히 여러분 극복 가능한 일이고,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도 전에 만났던 옛사람에게 느꼈던 동일한 감정을 새로운 사람에게서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방법을 몰랐거나 극복하려는 자세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그랬던 거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물론 다음 연애할 때도 지금 헤어졌던 원인들로 인해서 최소한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지 않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충분한 것 같고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